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킨 모임장을 맡고 있는 배진호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방송 주제는 앞부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개발자로 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모임은 치킨 모임 플러스 친구, 링크는 저렇게 URL이 있는데 저걸 참고하시면 되고, 플러스 친구에서는 치킨 앱 개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000명 정도 저희 이제 이미 등록하신 분들 대상이 나옵니다. 저희의 이제 오픈톡 정보랑 다양한 정보들을 저기서 찾으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왜 스타트업에 갔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들 너무 무음이라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당황을 했네요. 네, 어쨌든 들린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네, 오늘은 사실 그런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막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받은 곳에서 이제 600명 정도 그 이제 패밀리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타트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뭔가 이게 개발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스타트업 개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기업들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 혹은 스타트업 개발자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가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본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스타트업에 갔는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한 기업에 한 7년, 6년 정도 이미 개발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같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 매우 루틴한 경험을 하게 됐고, 제가 3년 차, 그리고 5년 차에서는 진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가? 왜 발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기획도 해보고 싶고 그 기획의 서비스가 성공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지금의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이다. 지금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튜디오 봄봄이라는 회사에 제가 이제 CTO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이제 문학 스타트업이고 뭔가 책을 많이 읽을 것만 같고, 그리고 뭔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 뭔가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하냐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뭐 어느 정도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과 지금의 스타트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엄청난 자유로움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야근이 없다든지 아예 뭔가 삶이 풀해지진 않았지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화면을 EP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EP라고 들리시죠? 예,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EP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그 삼성 SDS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삼성 계열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링, 중공업 등등의 여러 나라죠, 거의. 여러 계열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 안에서 삼성 내에도 삼성만의 포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라는 것은 삼성은 싱글이라는 메신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EP는 일종의 포탈이고요. 그 각각의 사마다 그 각각의 포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사가 볼 수 있는 그런 포탈을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죠. 물론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도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에 큰 곳에서는 작은 곳에서는 큰 곳에서 이미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포탈을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 같은 곳에서는 아예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 내부의 포탈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게 됐었죠. 그래서 뭐 CEO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상담센터 혹은 여러 가지 스케줄링과 관련되어 있는 스케줄 관리 서비스, 명함 관리 등등 다양한 어떤 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좀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때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DB를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인사 시스템에서도 들어가서 인사를 경험하면서 인사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구나, 결제 시스템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결과 뭔가 이제 이러한 하나의 루틴한 경영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제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전 한동안 한 2년 정도는 정말 재미없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환이었던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했는데요.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업체에서 그것들을 설정하러 들어오고 그리고 고객들이 사실상 너무 많았거든요. 한 2,000명 혹은 4,000명의 정도 되는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개발자인지 이게 상담센터 직원인지 콜센터 직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한 번 장애가 나면 진짜 매일같이 한 40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효율이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뭔가 일이 진척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개발자로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또 프로젝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원치도 않는 ERP 서비스, ERP 시스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ERP 시스템도 사실 되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MM 모듈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 FI 모듈, MM 모듈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고 중요한 모듈이어서 몸값을 쳐주는데 제가 맡게 된 또 모듈은 권한 모듈이라는 모듈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사회에는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 찰나에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보면 참 좋겠다. 라는 타이밍에 정말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업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던 업무를 잘 진행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이 서비스가 잘 되면, 네, 엄청난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죠. 네, 근데 스타트업에 이제 다들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연봉은 괜찮냐? 먹고 살만하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연봉은 잘 쳐주셔가지고 네, 먹고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회사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을 적게 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네, 삼성 그쪽에 회사에 있을 때는 업무의 그런 일정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일을 쳐내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분량이라는 게 특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할 때는 3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일을 처리할 때는 1개월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분량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일정 관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정을 제가 관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하게 되는 순간 그렇다면 저는 일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스타트업의 발전과 속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의 그 분량을 막는다는 거는 스타트업을 뭔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어떤 속도에 있어서는 더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새벽 2시라는 서비스를 오픈해서 네,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벽 2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이 된 건 올해 1월이었거든요. 올해 1월에서 2월이었는데 근데 이제 오픈 날짜가 4월 17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서비스를 뭔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SNS가 표방하는 건 거의 페이스북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타임라인에서 댓글을 달고 대댓글을 달 수 있고 그리고 푸시로 서비스가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그리고 로그인은 페북 로그인 등등 다양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정말 가능한가 정말 이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월 17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게 속도와 그 뭔가 이 디자이너와의 협업 등 뭔가 다양하게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것들을 결과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건강과 바꾸긴 했죠. 너무 밤을 많이 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에 와서 그 기존의 회사와 지금 회사에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약간 플렉서블한 문화와 약간 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그 딱 큰 기업에 가면 딱 고질적으로 느껴지는 그 무거움이 있거든요. 그 무거움이 뭐냐면 그 약간 부장님들 혹은 뭐 과부장님들 다 윗사람들인데 딱 가면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마치 이 말로 인해서 뭔가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런 무거움이 있어서 다들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든요. 뭐 일을 시켜도 메신저로 하고 물론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이제 되게 무거운 과정 가운데 뭔가 이 부장님들은 항상 전화기를 던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기를 던지니까 뭔가 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삭막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뭔가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뭔가 되게 답답합니다. 이게 뭔가 마치 밥을 잘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딱 가면은 체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체할 것 같은데 이 그 기업에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뭐냐면 그냥 체할 것 같은데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래서 무조건 퇴근 시간이 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면 찍혀요. 이게 정말 네 스타트업만 다녀서 네, 잘 모르시는 분은 그 분위기를 잘 모르실 텐데 큰 기업에 갈수록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그런 큰 기업들은 그러한가?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어떤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국은 엄청나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왜 효율적인가? 그건 바로 업무의 위계 질서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삼성에 대해서 문화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그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운 분위기와 어떤 자유로운 소통은 상당히 의견에 있어서의 합일점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좋은 안건이 있거나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야 될 때 한 사람에게 포커싱을 갖추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제 그 사람에게 맞추는 일은 사실 그 사람만 파악을 하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맞추는 일은 모든 사람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이제 기업에서는 탑다운 방식, 즉 위에서 의사를 결정하면 아래에서는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의견에만 맞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의 의견이 묵살되는 그 느낌, 그게 상당히 이제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래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아래도 창의적일 수 있고, 아래도 뭔가 생각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체 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에서는 나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다음날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야근의 문화. 이게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너무 막 일이 많아서 집에서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보안이 철벽 같았기 때문에 뭔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고 회사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매번 남거나 특정 시간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아야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되게 불특정하게, 물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불특정하게 일어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아 있어야 되고 항상 그거를 눈치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뭔가 자유를 꿈꾼다. 그러면 돈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돈을 받고 있고. 그럼 돈을 받으니까 정말 그렇죠. 보안이 있는 회사는 보안이 효과적이냐. 근데 이 보안이라는 게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제 임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게 보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는 아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C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PC는 오직 그 회사에 있는 PC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카메라로 찍으면 되지 않냐. 카메라에 다 보안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보안 스티커를 떼잖아요. 그러면은 뗀 걸 다시 붙이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은 그 핸드폰들이 유출되었죠. 그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 다 눈속임을 하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데 완벽한 보안이 있겠네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뭐 핸드폰 다 있는데 핸드폰으로 메신저 하고 막, 근데 핸드폰에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도 다 이제 스캐닝하고 하다 보니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서 이제 사례로 나오죠. 아, 어, 은행 보안 업무가 그렇고, 제가 전에 했던 곳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네, 그쪽에서도 보안이 되게 중요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은 모두 다 보안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다 그렇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스티커를 붙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데이터를 빼가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네, 큰 기업들은 원래 자기들의 보안들을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메일로 보냈다. 근데 메일로 보내는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안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뭐 이제 보안팀에서는 계속 그런 이제 보통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내부망을 보통 쓰게끔 하고, 물론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은 가능하지만 뭔가 제약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가면 제한된 서비스입니다. 제한된 서비스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막아 놓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언노우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혹은 뭐 큰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네, 어느 정도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좀 당황했던 부분은, 네,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2주 만에 푸시 서비스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저는 푸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푸시라는 게 2주 만에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느꼈습니다. 뭐냐면,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떠한 서비스는, 네, DB, 그리고 그 서버, 그리고 화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절차를 딱딱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물까지 가야 예, 그런 이제 로직을 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로그인 서비스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로그인도 뭐 대충은 뭐 2주에서 한 달은 걸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에 딱 들어오니까 아 이제 이거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로그인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고 네 뭐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푸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코드를 삽입하고 이 삽입한 걸 돌려보고 돌려본 걸 확인하고 이런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니 저는 이제 딱 왔으니까 프론트도 개발하고 있고 백엔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폰 안드로이드 개발도 네, 이제 제가 또 해야 되고 네 이제 물론 아이폰은 아직 푸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푸시까지는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되니까 이 뭔가 이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만 걸린 시간도 사실 2주에서 한 달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해해야 뭔가 이것들을 잘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게 푸시를 날린다는 데몬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지만 이 데몬 서비스도 여러 가지 쿼리가 많잖아요. 그 쿼리를 비롯해서 이거를 이제 날리고 그 날린 걸 받아와서 또 받아온 걸 또 화면에 띄워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라고 했으면 이건 나 3달 줬을 것 같다. 혹은 뭔가 내가 그냥 개발자로서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려라고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빨리 일단 해야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이 사람을 만들고 시간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빨리 테스트 코드를 찾고 그 테스트 코드를 적용하고 그 적용한 거를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스파게티 코드가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건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일단은 빨리 완성을 시키고 오픈을 해야 되는 그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슬기님, 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설계를 해서 좋은데 과연 효율적으로 맞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큰 기업에 가보니까 큰 기업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일단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대신에 진짜 잘 하시는 분이 설계를 다 하십니다. 그게 뭐 일단 DBA 혹은 DBA가 아니어도 그렇게 잘 하시는데 근데 제가 좋은 PM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PM은 진짜 그런 DB 설계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DB 설계를 잘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제 막 그런 꼬이는 부분이 없이 진짜 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경험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 경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기업에 간다고 해서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혹은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해보든 뭔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제일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뭔가 이제 큰 기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얻을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으시면 일단 좋은 거죠. 네, 일단 좋으신데 뭔가 그러면 연봉을 잘 쳐주시는지 그게 이제 더 좋은 척도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사실상 계속 그 피드백을 누군가한테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효율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에는 분명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그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DBA한테 제가 한번 맡겨봤거든요. DBA는 진짜 다릅니다. 네, 진짜 막, 물론 연차수가 한 2, 30년 차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지시고요. 뭔가 그 제가, 네, 엉망으로 짜놨던 코드들, 네, 막 그런 거,
간단한 조인의 그 차이 하나의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것만 봐도, 아, 진짜, 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엄청 잘한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코딩을 잘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되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 네, 그쵸. 네, 롯데정보통신에 있으시는데, DBA가 모르는 경우가 있죠. DBA는 항상 잘하진 않아요. DBA는 그냥 뭐 타이틀인 거죠. 그, 잘하시는 분이 잘하는 거고요. 못하시는 분은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분은 이미 자기가 거의 솔루션급이죠, 뭐.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신 게,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일한다.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또 다르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일단 스타트업과 그 과거와 비해서 일단 일의 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오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오덴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오덴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오덴이라는 건 어떤 자동화 빌드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모든 소스에 대해서 다 컨트롤 하겠다. 모든 소스를 하나하나 그런 형상 관리를 하겠다. 뭐 CVS도 있고 SVN도 있고 뭐 기덥도 있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이 어떤 그 오대는 자동화해서 빌드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네 서비스까지 올리는 것까지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어떤 소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어떤 파일 하나마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는 이제 자바를 하니까 JSP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CSS라는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걸 모두 다 그러면은 작성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바라는 파일에서 어떤 컨트롤러가 있고 그 컨트롤러와 서비스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 어떤 CSS라는 그 하나의 뭔가 규격을 짜놓은 것들까지도 그걸 다 문서화해서 정리를 하라는 건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뭐 코드 하나를 바꿔달라고 고객이 요청이 왔는데 이거 바꾸는데 2, 3일 걸려요. 그럼 뭐 사람이 이게 미치겠죠. 고객도 미치고 그 개발하는 사람도 미치는 거죠. 서로가 안 좋은 거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너무 딜레이 되고 속도가 느리니까 한없는 세월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담당자는 다 따로 있고 고객들은 느리고 뭔가 이게 빨리빨리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위한 업무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하는 게 그런 업무들이에요. IT SM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매니징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효율적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좋은 소스 코드 그래서 정말로 잘 나열되어 있고 정리된 소스 코드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조차도 정말로 깔끔하고 심플하게 해놓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네, 답답합니다. 예. 끝이 없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있는 게 정말로 좋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네, 이게 롯데정보통신은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제가 들어봤지만 네, 제가 아는 분도 퇴사를 하셨는데요. 네, 정말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네, 응원합니다. 네, 그쵸. ITSM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임수님, 네, 완전히 첫 개발자시군요. 그 레거시 코드, 그걸 만들면 정말 레거시가 되죠. 네, 뭐, 네, 하지만,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하는데, 제 생각에 모든 게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있는 개발자가 또 새로 또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소스 정리를 하는 시간을
대표님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냐.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업체가 좀 커지거나 혹은 이제 팀장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아래로 직원이 많아지거나 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의 이제 그런 정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으시다고. 네, 그쵸. 네. 회장님, 네. 네, 쉽지 않으시군요. 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야기로는 네, 질문이나 뭐 네, 좋은 점은 파일별 문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좋고요. 네. 아, 제가 롯데 그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예전에 그 롯데 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는데 네, 거기 옆에 보니까 막 롯데 9시마다 막 다 모여가지고 막 군집해가지고 네, 거기도 뭔가 이 탑다운 방식의 그 답답함, 네, 군대식 문화, 네, 아주 정확하게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대에 대해서도 좀 들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네, 그런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산출물 정리. 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이 본인이 개발자인데 이 산출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요. 이 산출물이라는 게 항상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내 뭐 하고 있나. 네, 관리자급이시군요. 그러면 계속 그것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끝도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아래는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걸 계속 또 산출물 정리해야 되고. 네,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산출물 정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도가 트이고 요령이 트이는데 제가 한때는 그 산출물 정리를 위한 데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바나 JSP 파일을 넣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함수만 뽑아오게.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네, 뭐 컬럼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제 좀 뽑아내가지고. 그런 걸 왜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업무를 위한 업무가 정말 폐단이고 폐해입니다. 예. 하지만 뭐 큰 기업에 들어가거나 다시 또 기업이 커지면 또 같은 반복된 문제가 생기겠죠. 그 외주 백개발자님이 문서를 정리를 잘해주신다면 아주 땡큐죠. 기획자분이 기획자분이 할 일 아주 잘해주시네요. 네, 임수님 어떤 일 하시나요? 어떤 분야신가요? 그쵸, 사수가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기업을 나왔을 때 그 자유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사수가 정말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은 사수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사수가 좋거나 안 좋거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사수라는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게 어떤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뭘 보고 배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데요. 저의 첫 사수는 저보다 10년차 차장님이셨어요. 근데 개발을 하나도 모르게 시작을 하셨는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서 개발을 진짜 많이 배우신 분이셨고 그래서 야근을 엄청 하셨죠. 근데 그분 밑에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개발에 대한 많은 부분을 그분이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개발일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점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인사팀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개발했던 거는 토인비라고 엄청 옛날 레거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토인비를 딱 했을 때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겠다. 근데 이 토인비를 하다가 제가 6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분의 그 개발 많이 하시는 그 사수분의 눈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컨택해서 제가 이제 그쪽 경영지원 부서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그런 그 10년 차 그렇게 막 개발 많이 하고 했던 그분 밑에 있으니까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개발의 일.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사실 그분은 개발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그 진짜 중요한 거는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개발해 놓은 소스를 분석할 기회가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그분의 소스를 보고서 배웠어요. 제가 경험했던 프레임워크는 스트러츠라는 프레임워크였는데 그 스트러츠는
사실 막 그 당시에 자바 스프링이 나올 때 스트러치라고 약간은 옛날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프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런 XML을 비롯해서 아이베티스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CRUD 그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그 어떤 그 스트러치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찍어내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면 진짜 빨리 많이 찍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게 진짜 중요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사수 한 분은 그분도 이제 10년 차가 넘으셨었는데 그분은 이제 스프링에 대가셨어요. 그래서 스프링 엄청 잘하셔가지고 그분의 또 소스를 보면서 아 스프링은 이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스프링과 관련되어 있는 걸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로 그런 사수가 어떤 부분에 있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수에게서 뭘 얻어내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처음에는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사수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몇 년 동안 있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사수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럼 난 뭘 하고 있나 나한테 누가 알려주나 그럼 난 혼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거기 소스 속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소스를 보면서 그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 걸로 만들게 되니까 그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 사람한테 배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뭔가 그렇게 소스로도 배울 수 있구나. 네, 그런 게 일단은 되게 좋았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외부의 외주 작업이나 외부 사람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소스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제플린 써보셨나요? 뭐 개발자분들은 써보셨을 수도 있고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부동산 그 외주를 처음 하게 됐는데 제플린을 그 UX, UI 개발 디자이너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회사 내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 경험하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뭔가 이 프론트 개발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분이 다 CSS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클래스로 뽑아주셨고 CSS 파일 넘겨주셨고 개발자인 저는 그냥 데이터만 쌓으면 되는 거라서 뭔가 하나도 그 어떤 이제 그 뭐 이 화면에 대한 구성에 대한 개념을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프론트 개발을 해보고 나니까 아 이게 그 제플린을 통해서 나온 소스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은 되지 않아도 그걸로 하면 훨씬 더 괜찮다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임수님도 제플린 전파하셨군요. 저도 요새는 SEC 하면서 함께 디자인 하셨던 분에게 제플린 전파했는데요. 그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너무나 쉽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누구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 앵귤러를 따라하게 되셨군요.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는 스프링을 가지고 주로 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나갔을 때는 파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 자체는 너무나 이제 SDS의 거의 전용 그런 거여서 외부에 써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jQuery를 좀 많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jQuery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 서비스는 앵귤러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앵귤러도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사실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타입스크립트라든지 뷰 같은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진짜 그런 경험에 대한 빠른 그런 습득이나 그런 기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EJS라고 해서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노드와 익스프레스 조합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라든지 생각도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진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8시 20분이 됐는데요. 네,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배가 고픈 타이밍인데 뭔가 질문이 좀 더 있으시면 좀 다양하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네, 스타트업 개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좀 비전이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앞으로 뭔가 다른 걸 하더라도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뭔가 이 습득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앱을 어떤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혼자서 개발하려고 했을 때 정말 고군분투했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빨리 익숙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이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구글에도 안 나오는 언어라. 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도 안 나오는 언어가 뭘까요? 뭐 고 같은 언어 말씀하시나요? 이게 거의 지금은 그 구글에는 거의 다 나오긴 하죠. 이제 근데 막 쉘 스크립트라고 제가 초창기에는 막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막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리눅스 안에서 내부에 이렇게 까보다 보니까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막 뭐 제가 이제 처음에 레거시를 봤을 때 그 토인비라는 서비스는 진짜로 구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레퍼런스가 없으면 너무 힘들죠. 요새 아이폰 개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뭐 새로 뭐 스위프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다 자료를 막 양산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네 구글 막 이렇게 아이폰 개발자는 좀 힘들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정보가 그 생명인데 도큐먼트가 없다. 정말 힘들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려면 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응용 방식을 보고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잘 안 나와 있으면은 그거 정보 찾는 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검색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해를 하거나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연차가 되거나 내 실력이 있으면 이제 API 문서를 보고 이게 어떤 거다. 얘는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주고 난 데이터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다. 그리고 뭔가 화면에 할 때는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각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레퍼런스가 있어도 뭔가 이게 목적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목적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뭔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근데 뭔가 그쪽에 API만 넘겨받았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다시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냐에 따라서 진짜 힘들죠. 파이썬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파이썬 많이 안 해봤지만 파이썬으로 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뭐 여러 파이썬 웹 관련돼 있는 뭐 프로젝트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그걸 찾아보려고 또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뭐 할 것 같아서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레퍼런스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레퍼런스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뭐 했던 것 중에서 PWA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구현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서비스 워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막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뭐 표현을 하고 뭐 알람이 가고 막 이거 하는데 뭐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하면은 다 PWA를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PWA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푸시 서비스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구글 크롬에 PWA를 적용해가지고 크롬에다 푸시를 날려서 구글에서 푸시를 띄우는 거 이 작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뭔가 이 정보들이 엄청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비스 워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데만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JS 파일 하나 넣고 거기에 넣은 게 알아서 다 저장도 해주고 알아서 해줘 이러면 끝나는데 너무 말이 많아지니까 이게 복잡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냥 JS 파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그 JS 파일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PWA 적용이 끝나.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싱글톤이라는 방식에 뭘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가면은 괜찮은데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없고 막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복잡한 내용만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정보는 없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되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치킨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사실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개발자라고 하면 딱 그 한 가지의 개발자의 생각만 할 수 있지만 뭔가 다른 대표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또 많이 다른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수집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좋은 그런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만약 개발자분이라고 하면 그냥 개발자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들의 목적은 개발자들을 찾아가지고 개발자를 합류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 만나는 거를 뭐 이렇게 그분들은 좋아하지만 개발자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함께 가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같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네, 그 사람의 어떤 프로젝트에 조인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스타트업 대표님들 혹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많이 만나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질문인가요? SI의 생각, SM의 생각, QA의 생각? 뭐 질문인지 아니면은 직접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아마 SI의 생각과 네, SM의 생각, QA의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생각에서 QA의 생각까지 약간 더 보태서 이 다른 점 한번 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SM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이 SM에 있을 때는 개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 좀 태만해지고 방만해지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SM의 장점은 그 어떤 업을 배울 수 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SM은 흘러가는 대로 자기 정신을 놔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M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 내가 뭔가를 지금 쌓고 있다. 내가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업계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떠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 그런 의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돌아가기를, 네, 잘만 돌아가면 오케이. 근데 이제 SI는 또 다르죠. SI는, 그러면 SI는 잘 돌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SI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SM은 시간은 아주 널널해요. 근데 SI는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게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모래로 성을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막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인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SM의 몫이죠. 그러니까 SI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빨리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쳐야 되고 이 쳐가지고 이거를 뭐 버그는 나중에요. 그래서 일단은 막 제가 하루 만에 40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할 때는 SQL 40개를 미리 만들고 화면을 어떻게 40개 할지 다 세팅하고 빠바바박 해서 4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게 SI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급박하고 이 마치 이거를 막 못 끝내면은 막 평생 막 일을 시킬 것처럼 막 엄청 위에서 쪼기 때문에 네, SI는 정말 또 그런 이제 시간의 압박 그런 게 이제 쪼들리죠. 게다가 이 위에 PM은 시간을 아주 널널하게 잡지 않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휴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M의 그 생각과 SI를 하는 이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입된 인력들은 게다가 빵꾸난 인력을 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죠. 네, QA 입장은 또 다르죠. QA는 꼼꼼하기 때문에 이 SI, SM 등등 제가 QA를 매번 만나봤지만 정말 잘 찾아내더라고요. 네, 이 개발하다 보면 빼먹는 게 엄청 많습니다. 물론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근데 빨리빨리 개발하다 보면
항상 이제 빵꾸가 나와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기능이 빠져 있는 거죠. 뭔가 이게 뭐 댓글을 입력해야 되는데 분명히 입력과 삭제가 있는데 왜 수정이 없지? 막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왜 댓글이 갑자기 두 개가 사라지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입출력과 관련돼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꼼꼼하지 않으면 삭제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CRUD의 그런 업데이트를 빼먹는다든지 뭔가 그런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QA의 역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엄청 꼼꼼하게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QA가 아니고서는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화면을 눌러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기획자나 혹은 잘하는 그 QA는 그 하나하나의 스텝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고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생각이고요. 네, 그쵸. 공감 가는 얘기. 더블 클릭했어요? 아니, 원 클릭만. 네, 그런 클릭 단위의 그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SM이 12년 차시면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출근해서 엔터만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SM은. 하지만 그래도 12년을 버텼으면 연차가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뭔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쵸. 기능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하나의 버그를 발견했을 때, 네, 그 코드 발견하셨군요. 그렇죠. 대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셨어요. 저희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경험을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킨 모임에 관련돼서 혹은 뭔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마주쳤던 여러 가지 순간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개발자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했던 이야기들을 녹여내면서 다양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년생들이나 혹은 뭔가 개발자분들 혹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